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2025년 6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상법 개정, 배당 분리 과세 등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는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미국 관세 협상 결과가 확정되지 않고 있고 노란봉투법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증시는 다시 불확실성에 빠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3차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기업들의 자사주 처리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들을 확인하고 과거 배당금 흐름은 어땠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모습입니다. 3차 개정을 앞두고 있고 자사주 소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금 감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거나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소각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3차 상법 개정 논의가 예고되면서 SK, 영원무역홀딩스 등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선반영된 흐름을 보여주었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해오던 기업입니다. 최근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3.7%이고 2026년까지 최소 5,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설정한 모습입니다. SK는 25년 6월 기준 25%에 가까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6개월간 자사주 소각을 보이지 않았고 2년 연속 연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원무역홀딩스도 과거부터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높은 배당 성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4.5%이고 2029년까지 별도 순이익의 50% 내외로 주주환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발행 주식수의 1%씩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원무역홀딩스는 24년에 15%에 가까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6개월 동안 1%를 소각하면서 주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배당금도 괜찮고 자사주 소각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삼양홀딩스도 과거부터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2년부터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5%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미루어 보아 주가 변동성도 낮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 성향 변동성이 심한 모습이라 실적을 꾸준히 확인을 해봐야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4.2%이고 배당 성향은 별도 순이익의 30에서 40%를 지향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양홀딩스는 25년 6월까지 약 13%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8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25%를 소각했고 우선주도 모두 보통주로 전환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비중이 10% 정도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HD현대도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최근 3년 연속 배당금이 삭감되고 있으며 배당 성향 변동성도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HD현대는 최근 5년 평균 배당 수익률 6.57%를 보이고 있고 2027년까지 별도 순이익의 70% 이상을 주주환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도 10% 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S&T홀딩스도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2년 연속 높은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2025년 중간 배당금도 1,000원을 지급하면서 높은 배당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당금은 성장하고 있는데 배당 성향은 20%도 되지 않는 것을 보아 배당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도 11%를 보유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매우 낮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롯데지주도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2024년에는 배당 삭감을 보였고 2년 연속 연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2026년까지 주주 환원율 35% 이상을 지향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롯데지주는 30%가 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 6월 26일에 롯데물산에 자사주를 처분하면서 27%까지 비중이 낮아진 모습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한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지만 롯데지주는 자사주 15%를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추가로 일부를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S의 배당 수익률은 높지 않으나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3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배당 성향은 낮은 것을 미루어 보아 배당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은 없으나 지난 8월에 자사주 50만 주를 소각했고 추가로 26년 1분기 중에 50만 주를 추가 소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도 많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고 배당 성장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산도 꾸준하게 배당금은 지급해오고 있으나 배당 수익률이 낮고 3년 연속 연결순이익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지는 않은 기업입니다. 다만 두산은 25년부터 27년까지 최소 99만 주 이상의 보통주를 균등하게 소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두산은 약 18%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루홀딩스도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점진적으로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게다가 배당금은 성장하고 있는데 배당 성향은 낮아지는 것을 보아 추가적인 배당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은 없으나 노루홀딩스는 20%가 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으로 인해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림지주도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이 낮고 배당금은 동결되는데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것을 미루어 보아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공시되지 않았고 자사주를 13%가 넘게 보유하고 있었으나 소각을 하지 않고 교환사채를 통해 모두 매각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대웅의 현금 배당은 매력적이지 않으나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이 낮고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없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사주를 30%에 가깝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HDC도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2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주었고 배당 성향이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배당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배당 성장을 했음에도 배당 수익률이 낮아진 것을 미루어 보아 주가 상승을 동반한 배당 성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DC는 지난 3월 26일에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소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로 취득하면서 자사주 비중을 높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비중을 높이면서 소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자사주 비중이 높은 지주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기업 외에도 부국증권, 신영증권, 대신증권 등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주도 있고 신세계, 금호석유화학 등과 같은 기업도 있으니 추가적으로 찾아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자사주 소각이 나타나면 기업 지배 구조가 흔들리면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각을 막기 위해 교환사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많이 보유했다고 해서 섣부른 투자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추가적인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